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싸이월드를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이러브스쿨을 아십니까? 싸이월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사실 페이스북보다 먼저 한국에서 창업이 됐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 창업에 제가 일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업은 사실 카이스트의 CIS 연구실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CIS 연구실에는 여러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K모 씨, 이모 씨, 최모 씨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주축이 돼서 CIS 연구실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때 강모 씨가 저희 연구실에 새로 오게 됩니다. 그때 강모 씨를 통해서 저는 싸이월드 사이트, 싸이월드와 비슷한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강모 씨 그리고 애초에 싸이월드의 전신인 peoplescare.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형모 씨, 그 다음에 이모 씨 등과 연합해서 만든 것이 싸이월드고요. 뭐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았지만 다녔던 김모 씨, 이모 씨, 최모 씨 등이 만든 회사가 아이러브스쿨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러브스쿨 얘기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2010년 12월 5일자 신문에 그 아이러브스쿨 창업 과정에 대한 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글들을 정말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 카이스트 박사과정 당시 김 씨는 150만 원으로 아이러브스쿨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싸이월드 창업에 자극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모 씨로부터 싸이월드라는 사이트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크게 해보려고 했고 당시 시작하자마자 약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근데 이걸 본 옆에 김 씨, 이 씨, 최 씨 등은 형 그거 걔들하고 하지 말고 우리랑 다른 거 해. 워낙 우리랑 친구였잖아 하면서 제시한 게 동창회 모델이었습니다. 동창회를 만들면 잘 될 거야. 그게 아이러브스쿨일 거야.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싸이월드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브스쿨 잘 안 될 거야. 동창회 안 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는 싸이월드를 만들었고 이 친구들은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브스쿨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2명의 친구와 함께 50만 원씩 출자한 것이었다. 135만 원은 서버 구축에 들었고 15만 원은 창업 자금으로 창업 자축 파티로 썼다.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서버를 선배 회사 사무실 구석 한 켠에 놓고 시작했다. 저는 이때 시작했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교동에 있는 예식장에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옥탑방에서 하여간 컴퓨터 서버 하나 놓고 열심히 코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걸 봤었죠. 근데 아이러브스쿨은 정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그해 1월에 10,000명, 그해 3월에 10만 명, 5월에 25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6월에는 4배인 100만 명. 서버가 늘어나서 서버가 회원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7월에는 250만 명. 정말 이때 야후에서 500억의 회사를 살 테니까 팔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이러브스쿨은 세계 1등인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후에 당시 제리 양이 이 사이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500억 원에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초기 작업원금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0억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11개월 만에 무려 33,000배로 폭등을 한 거죠. 정말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웹 기획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거기 있던 K모 씨, 김모 씨, 이모 씨, 최모 씨 모두 웹 기획 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실 당시 저희 카이스트 연구실은 웹 기획을 연구하는 연구실이었고 웹 기획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온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브스쿨을 보면 매우 간단한
그리고 쉬운, 그리고 가자마자 이 가치가 바로 뛰어나오는 아이러브스쿨에 들어가자마자 내 못 봤던 동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랄만한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승부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빨리 그리고 그 온라인 자체의 조직 문화로 있어서 아주 조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갑자기 우연히 큰 성공을 하게 된 여러 사장님들, 경영진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후에 팔까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회사에 아이러브스쿨에 에인젤이 있었습니다. 에인젤은 약 당시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4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 아이러브스쿨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는 얘기는 이 나한테 파는 대신 너에게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야후에게 파는 것을 포기하고 A 회사에게 매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A 회사는 김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보장할 테니 일분을 넘기라 해서 A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초기 자본금 150만 원으로 사업이 500억 가치를 인정받아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불행이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A사가 대주주가 되면서 아이러브스쿨 지분을 사면서 대주주가 됐는데 문제는 갑자기 닷컴 버블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브스쿨은 당시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A사가 김 씨에게 그리고 김 씨와 관련된 창업자에게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A사는 일부 금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서 써줍니다. 차용증서 써줘서 이 차용증서를 줄 테니 나중에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 회사를 산 A사의 대주주는 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 씨를 비롯한 아이러브스쿨 창업자는 돈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참 게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비실현 이익, 즉 쓰레기뿐인 채권을 받았는데도 그것에 대한 세금은 물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씨를 비롯한 창업자들은 실질적인 이익은 하나도 못 받고 양도소득세만 잔뜩 물고 크게 성공에 비해서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걸 잘 보니까 이게 지나친 자기 확신에 따라서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김 사장은 사업 성공에 취해가지고 강연을 다니다든가 여러 실제 사업에는 소홀히 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 모델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줄 몰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좋은 엔젤을 찾는 게 더 중요했는데 좋은 엔젤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창업했던 최 씨, 이 씨, 김 씨 등입니다. 최 씨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최 씨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만류로 사업에 참여를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서 사실은 그 혜택을 크게 못 받고요. 결국 이 씨나 김 씨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못 벌었죠.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김 씨가 금양이라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해서 최근에는 김 씨가 그 매각 대금을 그 회사로 받도록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불행할 뻔했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이 씨, 김 씨 두 사람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안타깝게 최초 아이디어를 냈던 최 씨는 안타깝게도 그 혜택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도 늦게나마 두 창업했던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관여했던 싸이월드의 얘기입니다. 싸이월드는 1999년 5월 형 씨가 미국의 peoplesquare.com이라는 사이트를 모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K 씨한테 강 씨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이게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인젤인 정 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총 약 3억 8천만 원의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싸이월드라는 회사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고민해서 지은 게 아니라 급하게 당시 KT 로고가 사이버월드 리더였기 때문에 중간에 버월드를 떼고 싸이월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주는 엔젤인 정 씨가 1등이고 제가 2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3, 4대 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 씨 등 동아리 멤버들이 스탁 옵션을 포함해서 또 50%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등기이사였고 특히 마케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1999년 8월에 첫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2000년대 초 대표이사를 이모 씨로 교체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상당히 고전했어요. 물론 당시 닷컴 버블이 있어가지고 여러 기업과 제휴를 해가지고 약 50억 원 돈을 모았습니다. 500억 가치로. 그런데 이게 사이트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상당히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약 130명이 3억 원을 들여서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포탈을 만들었으나 너무 기능이 많아서 사용자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사이트를 단순화하고 미니 홈피 프로젝트를 넣음으로써 서비스가 갑자기 활성화됐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주변 경쟁사였던 프리첼이라는 사이트가 유료화를 선언하고 아이러브스쿨이 매각 등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함에 따라 수익 모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매우 고갈됐어요. 그때 마침 그 서버 살 돈 비용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대주주가 SK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싸이월드는 카이스트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당시 싸이월드 매각 주요 대상자가 여러 조건이 있었는데요. N 모사가 주식을 교환하겠다. 지금 D 모사가 주식을 교환하겠다. S 모사가 현금을 주겠다.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당시 현금이 귀했던 우리 주주들은 현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N 모사와 D 모사와 주식 교환을 했으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만 있었어도 전체 한때 잘 나갈 때 S모사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었거든요. 당시 매각 지분율이 제가 한 7% 정도 됐었는데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큰 돈을 못 벌고 작은 돈을 배웠지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못한 사람이 그런 게 이제 배운 게 있다. 늘 제가 기업가 정신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운 게 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리가 없는 사람이 축구를 찹니다. 이런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열정만은 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과 옷 입은 경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보입니까? 객관적인 충격적인 그림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객관적인 충격적인 사진보다는 소방관이 먼저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눈에 띌 겁니다. 하나는 흑인과 여자일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사람은 모두 다 유명한 미국의 대법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법관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인식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모든 걸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주변에 따라서 내 인식을 선택하게 봅니다. 이 배경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게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유리잔이 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내가 기대를 합니다. 기대에 따라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사람 얼굴이 아닙니까? 사람 얼굴이 점차 이그러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자가 울고 있는데 점점 슬픈 얼굴을 울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전히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 얼굴과 이 여자는 같은 사진입니다. 사람은 내가 처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판단과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허구적인 독특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독특하게 잘하는 거는 남들은 가지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하면 야 글은 아무나 잘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허구적인 일칙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는 단점은 다른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늦잠을 잔다면 늦잠은 다 잘 수도 있지. 대부분 늦잠 자잖아. 이렇게 사람은 나를 위로하면서 나에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배운 게 있다면 성공할 때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비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겸손해야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러브스쿨을 했던 많은 성공을 보면서 저는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친구들은 제 맨날 후배들이었거든요. 제가 가끔 술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후배였기 때문에 걔들이 성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 친구들이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객관적으로만 볼 수만 있어도 서로 협력을 해서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가가 되려면 냉정함, 열정도 중요하지만 냉정함이 중요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부족함을 냉정하게 알고 그리고 남의 훌륭함을 볼 수 있는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운 게 있다면 저는 워낙 공부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배웠습니다. 저는 수학적으로 세상을 모델링하고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서 결국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형모 씨는 정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천재였습니다. 미니홈피를 만든 이모 씨는 웹기획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회사 상황을 잘 리더십을 이끈 엘모 씨는 역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합쳐서 결국 큰 사업을 이룬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주도 중요했습니다. 주주가 계속 한 5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지원하면서 경영에 참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 한 거는 없고 주변에 이 사람들을 연결해 준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들, 좋은 답, 좋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훌륭한 사람들이 잘 연결돼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결국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보고 이걸 잘 역할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사람들, 즉 인정이 사업 성공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은 제가 바라본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은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정,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뿐만 아니라 인정, 이런 인정이 아니라 이 인정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변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모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